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김난영 아나운서. 네. 올해 수능 시험이 정말 어렵긴 어려웠나 봐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채점 결과를 공개했는데 만점자가 단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은 처음으로 문과, 이까지 통합형으로 치러졌잖아요. 네. 들어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다 어려워서 역대급 불수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불수능. 전문가들은 변별력이 큰 국어 성적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국어 만점자가 151명이었는데 올해는 28명이래요.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죠. 야, 이럴 때 위로가 되는 말 있잖아요. 뭐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너무 식상하지만 이럴 네. 때 또 해줄 말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네, 저도 수험생 때는 성적이랑 대학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네. 행복할 기회는 그 뒤로도 그럼요. 많이 있더라고요. 수험생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교회발 오미크론 변이부터 인천시 공무원 집단 감염까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검사 대기만 2시간 이상 지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등교를 하던 한 초등학생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가 학교와 약 200m 거리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김포FC의 K2리그 회원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김포FC는 내년 시즌 K2리그에서 10개의 팀과 경쟁합니다.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교회발 오미크론 변이부터 인천시 공무원 집단 감염까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감염 확산 속도는 한층 빨라졌고 검사를 받기 위한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인천 공무원 확진자들의 동선과 겹쳐 방역당국이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추가 검사 대상자만 1,000명에 가깝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마저 인천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평일 기준 15,000건에 머물렀던 인천 PCR 검사량은 최근 38,000건까지 불어나며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검사소 혼잡 정도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포화 상태입니다. 겨울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워낙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라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접촉자라든가 뭐 단순 검사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늘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사람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임시선별 검사소도 연일 붐비는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량 행렬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어 아무리 빨라도 꼬박 2시간은 기다려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난 검사량만큼 확진자도 급증했습니다. 인천에서는 9일 497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며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고 경기도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2,000명대입니다. 두 지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모두 8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접촉력에 관계없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자주 환기하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도 충실히 지켜주시고 불효불급한 사적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하루 확진자가 10,000명대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검사 여력은 물론 중증 환자 병상까지 의료 대응 체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보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요. 해당 도로는 평소 대형 공사 차량의 통행이 많은 데다 학교와도 가까운 거리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 지난 8일 오전 8시 55분쯤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A군이 우회전하던 25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였고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애기는 은박지로 덮어놓고 애기 엄마는 저 전보선대를 붙잡고 막 울더라고요. 우회전 차선에 항상 사람이 여기 가도 모르고 들은다니까요. 파란 불에도. 경찰은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10,000건에 달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의 어린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교를 하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25톤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인천시는 예산 287억 원을 들여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등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교육청도 초등학교 주요 통학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은 인근 초등학교와 약 200m 거리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요건인 300m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은 전수조사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부평구는 사고 지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별도로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 인천시가 대대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했지만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이 사고 장소가 학교와 불과 200m 거리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참 답답함을 넘어서 화를 참기가 힘든 심정입니다. 네.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역 행정당국이 학교를 오가는 통학로 사각지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인복지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요양보호사인데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해도 이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요양보호사들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12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그만둔 김민정 씨. 환자에게 당한 폭력이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분이 손을 꺾어가지고 인대가 문제 있어서 한 달 동안 제가 여기를 보조대를 차고 이래도 요양원에서는 쉬어주지 않아요. 그러고 한 달 동안 제 세수를 못했어요. 이런데 다 멍이 들고 막 이래서. 폭력만큼이나 견디기 힘들었던 건 성추행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심지어는 기저귀 케어하면 손이 와서 저희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고 또 뭐 이렇게 좀 가까이 가서 뭐 하려 하면은 얼굴에 뽀뽀도 하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그런 거는 대꾸도 하지 않아요. 8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 씨 역시 이런 일이 일상 다반사라고 말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은 이들을 2번 올립니다. 뭐 임금도 최저임금에다가 맞춰놓고 그것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일은 또 많이 해야 되고. 지난 2017년부터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가 요양보호사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성남시가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성남시는 조례 제정 이후 재가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이런 내용의 조례가 제정된 곳은 모두 17곳. 의정부시를 비롯한 나머지 14개 시군은 요양보호사 지원을 위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목숨을 담보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충분히 저희 요양보호사나 돌봄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이 처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현재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7천여 명. 의정부시는 예산 문제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요. 5만 원씩 해가지고 한 7천 명 정도 되면은 이게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전국 요양서비스 노조는 요양보호사 지원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도민으로 나이스 평가정보 신용점수 724점 이하이거나 KCB 신용점수 655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서민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5년 만기 연 1%의 금리 조건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끊겼던 인천 제주 간 여객선이 10일부터 운항을 재개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가 국민 공개 안전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광호 인천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멈춰 있었던 인천 제주 간의 이제 운항이 다시 시작되는 건데요. 먼저 인천 시민사회의 소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그렇죠. 인천 시민들도 그렇고 이제 수도권의 이제 물류를 갖고 뭐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나 항운에 있는 노동자 같은 경우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점일 것 같습니다. 인천과 수도권에서 제주로 직항로로 생긴다는 게 많은 기대가 있죠. 네, 운항에 앞서 준비하고 또 지켜져야 할 사항들도 있을 텐데요. 인천 평화복지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국민 공개 안전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세월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진실규명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국민들 감정상에는 해수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이 인천과 제주 간 뭐 여객선이 복원되는데 재취항되는데 가장 중요한 안전검증을 하는 기관이 인천해양지방수산청하고 해수부인데 과연 이곳에서 충분하게 검증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 뭐 이런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차원의 제기가 됐습니다. 배가 이제 세월호보다 4배가 크거든요. 이제 배가 큰 만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더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더 크기 때문에 일단 뭐 해수부라든지 관련된 업체에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검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안전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국민 안전 약속 선언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뭐 형식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관련된 업체에서 이제 10일 날 이제 취항을 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프로리그입니다. K3 김포FC가 내년부터 프로리그에서 뜁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김포FC의 K2 리그 회원 가입을 승인한 건데요. 연맹 이사회는 김포시의 인구 규모와 지원 의지, 또 김포FC가 제출한 구단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내년 1월 총회가 최종 승인을 하면 김포FC는 내년 K2 리그 11개 팀 가운데 한 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얼마 전 K3 리그에서 챔피언 우승컵을 거머쥔 김포FC의 또 다른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키워드는 주차장 개방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굴 포천 상류 구간이 복원되면서 부평 지역에서는 주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굴 포천 인근의 주안장로교회가 10일부터 부설 주차장 300면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소식인데요. 부평구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에게 주차장 운영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안장로교회에게도 운영 보전금이 지원됩니다. 부평구는 운영 보전금을 통해 현재까지 모두 10곳 488면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